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번 2학기, 이번 학기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을 공부하게 될 이희명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문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주황색 벽돌로 되어 있는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가 뷰티 화장품학과예요. 뷰티 화장품학과에 있고요. 제가 원래 이 전공이 바이오 그리고 환경 이런 관련 쪽이라서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녹색 성장, 도대체 녹색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뭐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죠? 무슨 내용을 갖다 같이 공부를 하게 될까? 강의 계획서를 사전에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신 분들은 이게 어떠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또 어떠한 취지에서 특히 우리 지금 지구 온난화, 태풍의 문제라든가 또 지구가 따뜻해지고 그러한 이제 환경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이번 강의에서 다루게 되는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이에요. 오늘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성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녹색 성장, 도대체 녹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녹색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녹색이라는 그런 이제 키워드를 갖다가 한번 열거를 해봤더니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이제 떠 있더라고. 최근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문제와 관련된 것을 녹색하고 이제 연계를 시키죠. 또는 에코 이런 표현도 쓰고 있단 말이죠.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는 녹색 그럼 숲 이런 것들을 연상하기도 하고요. 또한 측면에서는 생태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제 생태계라든가 또는 자연 이런 것들도 녹색이라고 하면은 이제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고 또 최근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우리의 이제 실천 방안으로서의 이제 환경 운동 이런 것들도 이제 떠올리게 되죠. 또 그 밖에는 정서적으로는 편안이라든가 또는 생명력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은 거리가 있을 줄 모르지만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색깔로 표현할 때는 녹색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색은 안정을 갖다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채소, 우리가 먹는 채소 이런 것들 녹색으로 연상이 되는 그런 표현이겠죠. 또 휴식, 또 나아가서는 여름. 여름은 이제 온갖 그 식물들이, 그렇죠?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녹색을, 그렇죠? 초록색을 갖다 이제 띠게 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또 그 이외에도 안식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 또 그러한 단어를 갖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는 평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식물, 또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신뢰라는 것도 녹색으로 표현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들판이라든가 좀 도장처럼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좀 보기가 하긴 하지만 들판이라든가 또는 나무 이런 것들도 다 녹색으로 연상이 되는 단어이죠. 그리고 화초라든가 또 소박함을 의미하는 것도 녹색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녹색으로 연상이 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표현을 갖다 제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어떤 단어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스마트폰에다 검색하면 그와 연관된 그런 이제 표현들이 쭉 뜨잖아요. 과거에는 또 조금 더 어떤 정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는 저는 국어사전을 펼쳐봅니다. 그래서 녹색에 대해서 제가 저도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국립국어원에서 펼친 그러한 이제 국어사전을 갖다가 표준 국어 대사전을 갖다가 살펴봤더니 녹색은 RGB 색상 코드
이걸로는 008, 000 이렇게 표현이 돼요. RGB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프린터에도 이제 RGB 컬러, 또 마찬가지 우리 빔 프로젝터라든가 또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이제 색상을 표현할 때 RGB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레드, G는 그린, 그리고 B는 블루. 즉 이렇게 세 색의 잉크가 있으면 다양한 프린터에서도 거의 모든 색상을 갖다 구현할 수 있듯이 이러한 이제 표현을 갖다가 RGB. 물론 이제 프린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뭐라 그럴까, 모니터라 그럴까, 예, 이런 데서 이제 빛으로 표현되는 그런 이제 색깔들이죠, RGB가. 예. 그래서 케이블도 RGB 케이블이 있고, HDMI 케이블이 있고, 그러죠. DVI 케이블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예.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을 갖다 이제 펼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녹색. 첫 번째는 명사로서 파랑과 노랑의 중간색 또는 그런 색의 물감, 같은 의미로는 초록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명사로서 미술. 미술에서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색의 하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색깔을 갖다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컬러 인덱스라고 하나.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써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다루고 그럴 때는 그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번호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이제 컬러 인덱스, 아까 말씀드렸었던 RGB 색상 코드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먼셀 표색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는 0.1G, 5.2, 슬러시 6.2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사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술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기는 어렵겠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 녹색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또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의미하기도 하죠. 예, 녹색 산업, 녹색 도시, 녹색 에너지, 녹색 교통, 또는 녹색 성장, 녹색 환경, 녹색 제품, 녹색 경영, 녹색 생활, 녹색 기술, 녹색 경제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녹색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최근에 범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은 친환경적인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환경과 잘 어울리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뜻에서 녹색을 갖다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녹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할 때 우리가 녹색으로 표현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녹색 성장은 도대체 또 뭐야? 우리 이 교과목의 제목이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녹색 성장은 그럼 뭐냐? 예, 녹색 성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본다면요. 녹색 성장은 우리나라에 바로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국가 수반으로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셨을 때, 그때 이제 그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위원회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처해 나가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들이 유엔 차원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문제, 국제적인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녹색성장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마련을 했고요. 그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정의를 내린 그러한 개념들에 의하면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경제를 갖다가 선순환시키는 거라는 것이 뭐예요? 환경과 경제가 잘 맞물려서,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산업 구조를 갖다가 좀 더 청정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문제, 대기 오염을 일으키지도 않고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데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산업 구조를 갖다가 좀 더 청정 에너지를 갖다 도입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확대를 시키고,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바로 이 산업 구조가 청정 에너지를 도입하는 형태로 바뀌었죠. 그렇죠? 기존에 요 꺼주세요. 네, 마이크 꺼주세요. 왼쪽에. 예,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산업을 육성하고, 뭐 이러한 이제 노력을 하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차원의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녹색 혁명을 갖다가 꾀한다라고 하는 차원들, 이런 것들은 교통 체계도 조금 더 혼잡스럽지 않고,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 또 교통 체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된다면, 요즘은 뭐예요?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전기차 또는 뭐 수소차 또는 이제 우리 버스 같은 경우도 뭐예요? 천연가스 버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뭐 그런 부분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든가 생활의 녹색 혁명, 또 한 축으로는 이제 국가의 기대에 부합되는 국가 위상 정립이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바로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같이 동참을 해서 그래서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국제 기대에 부합되는, 또 우리나라도 거기에 순응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아우르는 그러한 성장을 갖다 꾀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발전을 갖다 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네. 제가 잠깐 끊어서 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켜놓으시면 주변에 잡음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데도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죠. 제가 껐어요. 그래서 켜놓으신 분이 계셔서 껐고요. 다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녹색 성장이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고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 성장에 대한 의미는요. 2011년에 녹색 성장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인데요. 여기에 분명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는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목적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적인 성장 동력을 갖다가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녹색 성장, 이렇게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아예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 우리가 이 교과목에도 제시가 되어 있는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요 의미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 발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녹색 성장법보다 더 먼저 2007년에 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의미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해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 그리고 통합, 이런 것들이 환경의 보존과 균형을 이루는 발전, 즉 경제도 성장시키고 사회도 안정시키고 또 그러면서도 환경을 갖다 보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아우러져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이것을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그 중에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세대죠. 현재 세대의 필요를 갖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에너지가 되든 모든 자원들을 갖다 마구 우리가 써댄다면 우리 후세들, 그렇죠? 우리 후손들이 결국은 사용해야 될 에너지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의 필요를 갖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미래 세대인 후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갖다 낭비하거나 또는 거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바로 경제, 사회, 환경적인 조화,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지속가능 발전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속가능 발전은요, 사실은 유엔에서 이제 환경 문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갖다가 고민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한 그런 결과예요. 그런데 이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고 하는 이것은 영어로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Sustainable이 뭐냐면 지속가능한이에요. 아까 지속가능한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원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가 조화를 이루고 또 사회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 개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줄여서 SD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유엔에서는 당초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고 표현을 해서 MDS,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해서 MDS로 이렇게 설정을 했었어요.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2015년까지 진행이 됐었던 거를 이제 종료를 했기 때문에 2016년부터는 2030년까지 우리 UN 그리고 국제사회가 새로운 그런 이제 공동 목표를 갖다 설정을 해보자라고 이제 전부 이렇게 그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제시한 것이 뭐냐면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첫 번째 그게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의 문제, 분쟁의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구환경 문제 이게 지금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뭐 이런 것들이고요. 또 경제사회 문제 주거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생산, 소비 또 사회구조, 뭐 경제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2030년까지 17가지 목표를 갖다가 두고 169개의 세부 목표를 갖다 두어서 이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갖다가 설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 혹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어떠한 것이 요렇게 밀레니엄 개발 목표로 해서 유엔의 189개국 189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었는데 2015년까지 절대 빈곤 퇴치 그리고 범세계적인 그런 이제 약속으로서 주요한 목표를 8가지를 세웠고요. 세부 목표를 21가지를 세웠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보이시는 그래서 8가지예요. 요 8가지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맨 첫 번째가 저게 이제 먹는 거잖아요. 즉 빈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연필이잖아요. 교육이라는 거. 이러한 빈곤이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의료의 문제, 또 출산의 문제, 뭐 이러한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21가지 세부 목표를 갖다가 정해서 추진을 했어요. 언제까지? 2015년까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을 했더니 그 결과 어떠한 평가가 내려졌냐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이 빈곤 문제 즉 우리 기하라고도 얘기하죠. 요 부분은
2030년까지 한 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괄목한 성장을 갖다 이제 보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 이제 해결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빈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지역적인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 다르고 아프리카 다르고 남미 다르고 이런 지역적인 편차도 있고 또 특히 여성과 관련된 여성의 역량 배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한 그런 이제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평가예요. 그래서 소외된 사회경제 분야를 갖다 포함해서 전 지구적인 그런 이제 환경 파괴 문제, 지속 가능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등장을 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렇게 새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갖다 제시를 하게 됐어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또 따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전 지구적인 문제로서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기아 빈곤의 퇴치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두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속 가능 발전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17가지 주 목표를 갖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런 것들이에요. 빈곤, 기아종식, 건강복지 증진, 교육, 양성평등, 물에 대한 그쵸? 물을 이용하는 부분, 에너지, 일자리, 산업화, 불평등 완화, 그 다음에 거주의 문제, 또 그리고 이제 생산, 그리고 해양 생태계의 문제, 또 육상 생태계의 문제, 그 다음에 평화와 정의,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 서로 아울러서 같이 한번 포용해서 이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이에요. 이러한 17가지를 갖다가 이제 뽑아놓고 있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100여 가지의 180여 가지의 187가지의 그런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갖다 이제 설정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간단하게 해놓은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지속가능 개발 목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네. 17가지 주 목표를
세웠고, 아까 제가 187개라고 표현했었던 것 같은데 169개 세부 목표를 갖다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로 지속가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문제, 좀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건전한 그런 환경을 갖다 유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그것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우리 또 발전을 못하니까 경제적인 문제, 조금 더 우리가 발전하고 수익을 갖다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전, 경제를 갖다가 만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서로 책임을 지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그런 개념을 갖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169가지 갖다가 어떻게 17가지의 그 이제 주 목표에 이제 순응해서 이제 하게 되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평화로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평등, 빈곤,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는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2015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세계 모두가 지켜야 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SDG라고 해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두에게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는 사람, 환경, 번영, 그리고 지구촌 평화를 포함한 17개의 목표가 있답니다. 자,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주사위를 던져볼게요. 첫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 해요. 모두가 빈곤하지 않고, 굶주린 사람이 없고, 아프면 바로 치료를 받아 건강해질 수 있고, 누구나 필요한 교육을 받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요. 둘째로, 우리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려 해요.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친환경 신에너지 개발로 깨끗한 에너지를 쓰고, 필요한 물건만 사고 재활용하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물속 환경과 자원을 생각하여 행동하고, 동식물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이루어요. 셋째로, 우리는 모든 나라가 함께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려 해요. 누구나 존중받는 일자리에서 함께 일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갈등 없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지구촌이 풍요로운 세상. 지구촌에 평화와 정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우리 모두가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실천해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목표 카드를 꺼내보시겠어요? 대한민국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실천에 코이카가 함께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으로 만든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고요. 요 17가지는 이렇게 포스터 형태로도 쭉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 이게 수업 시간에 했었던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벌써 꽤 돼서 1교시는 우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